자, 바이탈리티 4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기찬하루를 줄이는 간편한 선택이라는 저희 카피를 가지고 있는 아주 편리하고 스마트한 제품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 비타민과 세라이즈, 그 다음에 플로리파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슘 컴플릿까지 여러분들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필요한 4가지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담아낸 아주 섭취도 간편하고 핵심 영양소도 모두 다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부터 이러한 영양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이러한 영양소가 단지 어떤 제품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선호도에 따라서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뭘까요? 농약.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노란색은 저게 화학비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농사 지으시는 분께서 이 부분들을 많이 뿌리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모든 영양소들은 우리의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흙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섭취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양의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들은 사실상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멜라루카에서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까만색의 연기를 내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도 적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회사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환경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을 갈수록 일으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는 가공식품을 나는 별로 섭취하지 않는 건강식단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이 먹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가장 많이 섭취를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쌀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쌀 하나에서 영양분은 겉에 또는 쌀문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깎아내고 실제 영양분 5%만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에 또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각종 질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영양소들을 흡수도 방해하지만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 여자분 왜 저러실까요? 참고로 저는 멜라루카에 온 다음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영양소의 불균형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40대 이후가 되시면 유산 분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기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양을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양소가 불균형해진 그러한 현재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질병으로 발병을 하겠지만 그 전조 증상으로 가장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로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인들은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쭉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은 올리브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은, 물론 제가 론치가 끝나고 여러분들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제품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내 주위에 어떤 분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분이 어떤 증상을 가지는 거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의 90%, 95% 이상은 모두 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부적으로 충격을 입어서 다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려내는 형식으로, 그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영양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부분이 선행이 되셔야만 그 다음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이탈리티 종합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영양소를 전달을 하고요. 22가지의 최적 영양소를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컴플릿도 똑같이 올리고공복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72%가 넘게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칼슘이 부족한 이유는 물론 한국인이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함에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오는 이유는 칼슘 자체가 워낙 섭취가 잘 안 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고 마크가 있는 이러한 제품을 섭취를 하셔야만 굳이 돈을 낭비하지 않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더 하나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밀도는 연평균 5%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50세 이후가 되신 다음부터. 그거는 남녀를 불문하고이고요. 실제 여자는 조금 더 높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골다공증의 비율은 3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자, 골다공증이 왜 무섭냐면 내가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만큼 이 부분은 실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골밀도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그때 칼슘을 섭취를 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골밀도를 정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부분들의 개인의 골밀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섭취를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의 뼈와 골다공증 있는 사람의 뼈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칼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뼈와 치아에만 관계가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오른쪽에 TV 뉴스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 보면 물론 골다공증, 어떤 구루병 같은 몸이 붓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저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칼슘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혈압에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하다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잘생긴 남자 배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주드로라는 영국 배우인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배우 1등이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에 좀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칼슘은 우리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발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폐경이 되시거나 연세가 좀 드시면 이 위에 머리들이 조금 빠지시는 그런 현상들은 여기에서 같이 인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도 같은 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활성산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죽인 그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을 계속적으로 파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활성산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질병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90% 정도는 다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우선은 혈관을 세포가 손상이 돼서 혈관 쪽에 문제가 되는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있으시죠. 뒷목을 잡으면 동맥경화, 가슴을 잡으면 심장병 같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산화가 잘 되지 못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 자료에 의하면 가장 큰 거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세포들을 변형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인 암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항산화를 충실히 해주셔야만 어떤 노후에 대한 우리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산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채소를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 절반밖에 못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채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채소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바로 배추입니다. 김치를 통해서 이 채소의 절반은 또 김치를 통해서 섭취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 가지 과일 안에 채소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끓이거나 보관 형태의 문제점에 의해서도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보다 꼭 항산화제를 같이 섭취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건강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의 마지막으로 이제 장 건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누구도 내 장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없어요. 괜찮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난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해균은 갈수록 몸에서 늘어나고 유산균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서 또 노화가 진행이 돼서 또는 음주를 많이 하는 그런 행태 같은 것들도 이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항생제예요. 여러분들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어떤 병원이 항생제를 적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많이 그 부분이 알려졌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직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아프리카가 15%밖에 안 나왔죠. 왜 그럴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긴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 항생제가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유해균이나 유산균을 모두 다 죽여 없애는 작용을 하는, 장을 아예 그냥 무균 상태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굉장히 독한 약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오른쪽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동물들이 먹는 항생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축의 항생제를 이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항생제를 섭취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은 기본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제 우리 몸에서 유해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저렇게 장벽에 유해균이, 빨간색 유해균이 붙어서 우리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는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장벽을 보호할 수 있고 영양소를 꾸준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면역력이나 영양소 섭취가 증가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제품이라도 내 장까지 과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장에 정착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플로리파이를 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네 가지의 제품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네 가지의 제품들은 멜라루카의 VFL은 35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선택이 가능한 제품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섭취를 하면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제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제품이에요. 이 안에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전에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제품을 드셔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꼭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가격 부담이 좀 있어서 아니면 뭐 그래도 먹기가 좀 힘들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부분은 이 네 가지의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